5분입니다. KBS 탐사보도 전문기자 김경래 최강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야구 얘기를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2부에서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제 적격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황이고요. 청와대에서는 재송부 요청을 했고,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자진 사퇴 이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제 이제 저희들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했잖아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회 법사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직접 계셨던 분입니다. 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예. 일단 여당 입장부터 청문 보고서에 관련된 여당 입장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 당 입장은 어제 그저께 저희 법사위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네네. 윤석열 후보자가 마지막에 이제 녹취록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있긴 했으나, 네. 그것도 근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 윤호진 사건에 개입한 네.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네. 예전에 7년 전에 기자와의 통화에서 좀 네.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것 정도여서, 네. 기본적으로 청문회에서 위증도 사실이 아니고, 음흠. 또 부당한 사건 개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자가 개혁검찰의 총장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처음에 임명 취지, 예. 임명 취지를 살려서 빨리 임명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논란 얘기를 좀 간단하게나마 좀 짚어보고 가죠. 일단은 7년 전에 인터뷰할 때는 윤호진 당시 이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용산 세무서장에게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이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한테요.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때 말이 사실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 지금 최종적으로 이게 좀 헷갈리는 얘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뭐예요? 그날 우리 청문회 때 확인을 했는데요. 네네. 최종적으로 그 윤호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그 동생인 네. 그 윤대진, 네. 당시 이제 당시 윤대진 과장도 과장이었죠. 예. 윤대진 과장이 소개를 해준 거다, 이게 이제 사실입니다.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도 그렇게 말을 했고, 네네. 또 변호사로 이제 거론이 된 이남석 변호사가 네. 또 윤대진 과장의 소개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후보자 본인의 발언인데, 네. 후보자 본인이 내내 일관되게 자기는 변호사 선임에 개입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단지 이제 7년 전 인터뷰 내용이 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후보자 얘기는 당시 정확히 7년 전 일이라 기억은 정확히는 안 나지만, 네. 당시 자기가 그렇게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 기자한테. 네네. 근데 그 이유는 자기가 직접 소개를 해서가 아니고, 네. 그 당시 윤대진 과장이 네. 경찰로부터 표적 수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하. 만약에 형 일에 또 개입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네. 좀 위험해질 수 있겠다. 그러니 자기가 그 위험을 대신 감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사실은 적절한 건 아닙니다. 예. 아무리 이제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네.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를 기자한테 했던 거는 공연으로서 적절치는 않으나, 예. 이제 배경이나 상황을 감안해 보면, 네. 나름대로 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바가 있는 것이어서, 예. 이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록이 이제 나오고 나서요. 네. 이게 선임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남석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한 것이 흔적이 나온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또 해명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는요. 네. 그 이남석 변호사가 실질적인 뭐 형사 변론을 한 건 없습니다. 형사 변론 활동을 한 건 없고, 네. 그 윤호진 씨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 있을 때 국세청에서 네. 윤호진 씨한테 뭔가 서류를 송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리인으로 등록을 이제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인 변론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아주 이제 일시적인 그 대리 활동에서 형사 법률적인 어떤 개입을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굳이 그걸 형식적으로 선임이라고 한다면 네. 선임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의 변론 활동을 한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제 선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예. 문제는 이거조차도 뭐 별 의미가 없는 게 예. 저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자가 네. 그 자기가 선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후 변호사가 선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를 네. 굳이 다 본인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개입한 일도 아니고 네. 관여한 일도 아니어서 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로 선임됐느냐 안 됐느냐가 되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것처럼 아니고. 윤석열 후보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왜 그랬냐면 예. 자기 녹취록이 옛날 게 나오니까 예. 자기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로 그게 채택이 된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개입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저런 얘기가 나왔다면 저거는 뭐 단순 소개 정도지 뭐 변호인 선임까지 개입한 건 아니다 정도로 이제 이거를 해명을 하려다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꼬인 거죠. 사실. 스텝이 좀 꼬였다. 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 드는데 하나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기자한테 그게 선의가 됐든 어떤 의도가 됐든 거짓말은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당시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고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사건에는 뭐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청문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녹취록이 이제 그 청문회장에서 공개되기 전에도 그 똑같은 내용의 주간동화 기사가 청문회 전에도 이제 이미 공개가 돼서 그럼요. 논란이 됐습니다. 네네.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이제 후보자가 그 녹취록에 했던 발언하고 같은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어떤 것이었냐면 이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 내지는 이제 그 대응 그 태도가 당시에 그 7년 전 일이라 자기가 기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기자들의 질문이 잘못된 보도,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즉, 윤석열 씨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전화가. 근데 그거 자체가 또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보도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보도였기 때문에 그 보도를 가지고 그 사실로 연재해서 어떤 해명을 한다는 게 별로 이제 중요하진 않았던 거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는요. 그 문자가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런 문자는 알지도 못하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이? 그런데 이제 그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게 밝혀진 거예요. 증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팀장이 그 경찰의 당시 수사팀장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도 이번에 청문회 전까지도 윤석열이 소개했다는 문자가 경찰 수사 기록에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도 알려져 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건가가 제일 관심사였거든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수사팀장 얘기를 들어보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적시된 문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언론에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런
시비가 가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예. 윤석열이 소개했다 이런 문자는 있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 수사팀장 얘기를 들어보니 당시 수사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나온 적이 없다. 단지 윤 과장 말씀 듣고 전화했다는 문자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나중에 청문회에서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윤석열 그 후보자도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아 그게 사실이 아니었구나라고 네. 이제 알게 되면서 자신 있게 자기가 소개장을 관여 안 했다는 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뭐 과거에는 좀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예.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예. 나왔던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태섭 의원이요, 같은 당. 예. 예. 금태섭 의원이 후배를 감싸려고 거짓말을 한 게 미담이냐 도대체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를 두고 네. 뭐 옹호하거나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금태섭 의원의 그 페이스북을 제가 읽어봤는데 네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예. 자칫 잘못하면 네. 검찰이라고 하는 센 조직에서 네. 자기 조직원들 서로 봐주려고 네. 감싼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죠, 말하자면. 예.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윤대진이 아니고 네. 그 당시 13년도에 윤석열 윤대진은 그냥 검사입니다. 검사이면서 네. 사실은 뭐 정권 실세도 아니고 검찰 내에서 또 중요한 또 그 뭐 실력자도 아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윤대진 검사가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해서 그 경기청장을 구속을 시켜서 네. 그것 때문에 만약에 보복 수사를 받는다, 표적 수사를 받는다. 네. 그랬다면 약자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윤대진 검사가 만약에 언론에 야 자기 형 사건을 또 뒤를 봐준다 이런 식의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아마 윤 검사는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는요. 예. 그렇죠, 예. 윤대진 검사.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그 대진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다라고 나선 거는 단순히 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감싼 게 아니고 아하. 사실은 그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는 후배를 대신해서 네. 자기가 대신 돌을 맞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짓말 내지는 사실과 다른 발언 자체는 본인으로서 적절치는 않은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취지 자체가 예. 기득권을 감싸기 위해서 뭐 조폭 논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당시 상황을 좀 왜곡하는 거다. 좀 매도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취지 자체는 나름대로 그 선의를 가지고 한 거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뭐 의협심이라든가 그런 캐릭터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면요,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검 중수 1과장에서 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지금 가는 그 과정이었고요. 윤대진 검사 같은 경우도 대검 중수 2과장에서 중앙지검 특수 2부장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조직의 장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검찰의 사실상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실세라고 보는 것도 객관적으로는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윤대진에 비해서는 네. 검찰 내에서 뭐 상대적으로 보직이 좀 나았다는 거지. 네. 그렇게 뭐 검찰 전체의 실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런 네. 부서시에 오른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수과장이라든가 중수부장이라든가 하는 정도의 직책이라 하더라도 예. 만약에 그런 정도의 이 형제 친인척 관련 사건으로 예. 언론에 보도되고 뭐 개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 네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마 윤석열 후보자가 그 점에 대해서 자기가 나서게 되면 네네. 같은 형제가 아니니까 네네. 형을 봐준 게 아니니까 네. 별로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다. 지금은 윤대진이 쟁점이 되니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서 지금 뭐 반대하고 있고요. 단은 아니지만 야당 단은 아니지만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일정이나 과정이? 일단은 지금 이제 청문 요청서를 시한을 지나서 보내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다시 재송부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한 10일 이내에 재송부 해달라고 보냈기 때문에 네. 한 20일 정도까지 네. 이제 국회에서 다시 법사위를 열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마 야당에서는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퇴를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간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우리 당에서는 계속 야당에 이제 협의를 해서 예. 채택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결국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얘기만 해도 시간이 좀 넘치네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